브런칭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부에 모실 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2부에 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작당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 당구장 작당. 프랜차이즈로 이번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계속 좀 외식 관련된 네. 분야의 대표님을 모셨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좀 다른 비외식으로 모시고자 처음으로 초대를 예.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양키 캔들 대표님 모신 이후로 비외식업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당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호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미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지금 브랜드 런칭한 지는 사실 내일이 1년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정말 신생이지만 저희 쪽 분야에서는 아주 핫한 작당이라는 당구장 프랜차이즈를 네. 운영하고 있는 이태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당구가 거의 안 친지 늦게 배우고 쫙 조금 치다가 안 친지 이제 10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한 100 정도까지 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죠. 그 정도일 수 있죠. 네. 네. 제가 근데 저희 예전에 같이 일했던 대표님들도 그 당구가 볼링처럼 또 볼링 요새 최근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점수 매기고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당도 혹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날로그 근데 그 당구장만의 아날로그적 감성은 최대한 살리면서 그래도 또 최신 트렌드도 조금 반영한 그 중간을 오고 가는 그런 감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이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구 좋아하시죠? 이제 이번에 이번에 섭외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이 바로 이제 제 개인적인 브런칭 시즌 욕망. 2에 PM의 사심을 사심. 담뿍 담아 먼저 섭외를 좀 하게 된 거고요. 당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300을 찍고 나왔고 뭐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300이면은 네. 그 당시에는 날라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선수로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네. 기로에 있었나요? 뭐 그 학원도 정도는 다녔고, 학원.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좋아하고, 유일하게 할 줄 알고, 유일하게 뭐 하여튼 그런 그 스포츠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사실 뭐 이직을 이제 결심을 하고 이 전 회사에서 네. 이직을 결심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알아보는 그 많은 리스트 중에 사실 당구 프랜차이즈도 좀 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구 프랜차이즈. 예. 그래서 이미 이런 그 프랜차이즈 그 당구라는 그 스포츠 프랜차이즈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뭐 관계를 또 하거나 언젠가는 또 예비 그 창업자의 마음을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당구 프랜차이즈 말 나왔으니까 지금 작당이라는 브랜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당구장 프랜차이즈는 많이 생소하십니다. 사실 당구장이 프랜차이즈가 필요해? 이 질문부터 사실 끝도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당구를 처음 접했는데 그렇게 이제 당구장을 갔다 오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혼을 내셨어요. 정말 당구장 건전하거든요.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특이한데요. 아니, 어디 갔다 왔냐면 뭐 친구들하고 당구 치고 왔다 하면은 그렇게 이제 화를 내시고 이제 그 기성세대들의 그 당구장에 대한 그 유해 시설에는 선입견. 그렇죠. 근데 정말 그냥 건전한 스포츠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싫어하실까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때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당구를 즐기다가 제가 이제 직장에 가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만에 대학 졸업하고 10년 만에 저희 직원 동료들하고 당구장을 이제 회식을 갔는데요. 당구장에서 회식을 하셨다고요? 네, 했습니다. 회식 후에 이제 당구장 가서 이제 즐기려고 갔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10년 전 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다른 창업 아이템들은 정말 트렌드에 영향을 받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희한하다.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갔더니 아버지 30년 전하고도 바뀐 게 없다. 아, 왜 그런 거죠? 아니,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당구장이 안 바뀌나? 다 바뀌는데 세탁소도 크린토피아로 바뀌고 네. 그렇죠. 왜 이 당구장이 이럴까? 우리나라가 당구장이 24,000개가 있습니다. PC방보다 24,000 개. 1.8배가 많은데 이렇게 큰 시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더딘 것도 참 신기하다. 그래서 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다가 이게 이제 브랜드 런칭 동기가 나오는데 괜찮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이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좀 유망주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인이요? 네. 그 근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유, 뭐 궁금합니다. 특진도 여러 번 하고 최연소 네. 이제 팀장을 찍으면서 네. 아주 고연봉에 네. 잘 다니고 그거 있었는데 이따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런데 저한테 이제 결정적으로 사직서를 내야겠다고 이제 결심한 것이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당구장이 금연법이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희소식이었다. 그거는 아마 당구장은 아시다시피 흡연자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카페고 보고 다 이제 금연이 네. 되면서 정말 담배 태우려고 이제 당구장을 오고 사실 남자들은 다 포즈 잡아봤을 겁니다. 담배 이렇게 물고 그 큐를 잡는 그 멋있는 포즈 다 인스타에 네. 올리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이거를 못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단순히 당구장이 흡연이 가능했던 공간이 금연이 된다는 것만을 뜻하진 않을 거다. 이건 당구장이 드디어 바뀌는 새로운 신호탄이고 땡큐 정부, 땡큐 이런 금연법을 제정해준 이 정부에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거는 기회다 해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사표를 내고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사표를 내고 한 달 준비하고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아 근데 뭐 조사하시면서 네. 대표님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일단은 그 이력서는 아니었죠. 이력서. 네네. 그 주신 자료 중에 그 대표님의 그 이력 중에 몇 가지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이렇게 잘 모르는 되게 그런 분야였어요. 뭐 스펙업에드 총괄 부사장으로도 계셨고 KMA 한국농률협회 컨설턴트로도 이제 역임을 하셨고 공모전 뭐 20여 개 수상 이런 또 전반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궁금했던 거라 전공 같은 것도 궁금하네요. 예. 학교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예. 네. 일단은 저는 사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이제 모토는 캠퍼스 울타리 밖에서 좀 재밌게 좀 대학 생활을 하자라는 이제 목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전공은 산업공학 공대생이었는데요. 전공 공부는 거의 뭐 등한시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외 봉사활동도 대학 생활 때 한 10번 정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캠퍼스 울타리 밖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만 알고 하는 게 너무 이래도 되나 해서 커뮤니티를 이제 생성을 하고 만들게 돼서 그게 이제 스펙업이라는 대학생들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그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한 160만 명 결되는 예. 대학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그걸 커뮤니티. 만드신 거예요? 코파운더였죠. 같이 만든 그분 중에 한 카페를. 분이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생활 때부터 그런 장을 마련을 해서 서로 네. 이제 교류를 하고 하는 이제 코파운더로 같이 이제 부사장으로서 법인까지 그냥 네. 네이버 카페였는데 그걸 이제 법인까지 하는 과정을 참여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농률협회라는 이제 HR 컨설팅 펌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있다가 주요 맡으셨던 업무는 뭔데요? 제가 창업하고도 퇴직자 그쪽 컨설팅을 맡아서 네. 항상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늘 그냥 고민하고 있다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신 건가요? 어떻게? 저는 사실 경력은 신입인데 좀 파격 대우를 받아서 조금 좋은 조건으로 네, 그 스펙업에서의 성취가 맞습니다. 반영이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능률협회가 최근 직장이신 거예요? 최근 해서 거기서 이제 특진도 하고 그래서 나름 네. 좀 잘 하고 있다가 이놈의 네. 당구장 금연법 기사가 제 야. 인생을 좀 바꿔놓은 네, 그런 기사가 촉을 됐습니다. 느끼시는 것도 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 과기대라고 하면 대표님 나오셨던 학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 학교의 밸류가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막 던지시네요. 주변에 특히나 이제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부모님의 그런 그 당구장 창업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한 시선들이 되게 지금 제가 봤을 심각했을 것 때 같아요. 두 가지 불편함이 다 같이 있고 있어요. 저는 종사자로서 저는 프랜차이즈의 단점도 물론 알지만 장점이나 어떤 그런 선순환 기능들을 아는데 프랜차이즈가 작년부터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쵸. 프랜차이즈와 당구 이 안 좋은 부정적 이미지 두 개를 다 같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불편한 시선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에 참가를 하겠다고 한 것이 여기가 너무 안 유명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KBS 뭐 이런 데서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은 제가 아직도 한국 눈물협회 다니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순간 기절하십니다. 다행이다. 이게 그래도 이게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는 저희 포럼에서 보기 때문에 경제 순위 40위권까지 치고 올라가고 큰일 납니다. 전체도 한 300위권, 400위권까지 됐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우리 종사자들 문제가 이걸 잘 안 해요. 이거 누르기 이거. 그래서 툭툭 떨어져서 지금은 아예 순위가 없어요. 오늘부터 이제 순위 키워야 되는데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쩔 수 없이 좀 늦게 나가야 할 때도 회사 나갔던 시간대에 맨날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근데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세요? 저는 언젠가 바뀔 거잖아요. 직전까지 일단은 속이고 어차피 이제 분가를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하게 되니까. 근데 아까 미혼 강조하셨는데 결혼이 예정돼 있으신 거예요? 뭐 한 내년쯤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계속 배우자 여기서 구하시는 줄 알고 미혼 자꾸 강조하시길래 배우자가 있다는 거.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모님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구장이라는 데한 그 기성세대들에 대한 내 아들이 그래도 컨설팅 펌에서 잘 다닌다고 들었는데 이놈 자식이 당구장?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몇몇 부모님이 모르세요. 오히려 이게 기회다. 오히려 이런 선입견을 깨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는 더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기회고 우리가 이 부모님들한테 사업에 더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한테 내가 당구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이렇게 모터베이션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젊고 이제 청년 스타트업이고 제가 이제 예전 회사 컨설팅 펌이 있고 공모전 수상을 많이 해서 요 워딩 실력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 자금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프랜차이즈 모델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내가 왜 프랜차이즈를 지원해주지? 뭐 이런 투자자들도 그렇고 퀘스천이 있어서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냐? 앱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IoT 같은 거 하면 너 투자도 받고 너 대박 난다. 이 정도 스펙이면은.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요 당구장의 저의 목표는 당구장 인식 저변 확대입니다. 인식을 개선하는 건데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몇 개 매장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점주님을 점주라고 안 부르고 함께 당구 문화를 바꾸는 프론티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프론티어. 그래서 프랜차이즈 모델은 아마 다 종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산업 자체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당구장이 10년, 30년, 50년 동안 안 바뀐 이유가 바로 프랜차이즈가 도입이 안 되고 노브랜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재료상들이 다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고 멈춰 있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모델이 최적의 툴이다라고 해서 지금 당구장 프랜차이즈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독립운동처럼 제 기대 이상의 그런 의지를 갖고 또 진행하고 계셨군요. 좀 궁금해져가지고 원래는 1, 2부로 나눴을 때 2부 쪽에 브랜드 질문들이나 이런 걸 많이 드려야 되는데 혹시 지금 작당이 지금 1년이 안 되신 1년이 안 됐죠. 매장은 혹시 몇 개 정도? 지금 매장은 15개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출점을 하셨어요 벌써? 네. 근데 사실 저희 직원들은 막 또 걱정 많이 해요. 부모님도 속이고 있겠다. 왜냐면 이제 뭐 백다방 이런 데는 이제 1층에 막 5평, 6평에 막 다 쑤셔넣고 집어넣고 사실 이 매장을 대행해주는 에이전시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당구장은 안 해요. 그분들이 당구장은 또 조건들이 많습니다. 기본 평수가 80평 나와줘야 하고. 그분들이 왜 당구장을 점포 에이전시들이 왜냐면은 아직 이 당구장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이제 그 연결이 안 되고 이게 과연 확대가 될까? 이럴 바에는 그냥 커피숍 하나 더 늘리는 게 그들은 이제 더 실적이 더 많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순수히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기본 평수가 이제 60평, 80평이 나와줘야 하고
또 이제 당구대라는 이제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막 기둥이 있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 대 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당구장 15개는 백다방 50호점 낸 거랑 같다. 우리 화이팅 하자.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부 동료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실력이 있으시네요. 네, 그 얘기도 뭐 또 디테일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당구장은 저희 외식업은 다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는 그 손익구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당구장은 대체 뭐 80평이라고 하면 다이는 몇 개 정도 놓고 원가는 어느 정도 들고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런 그 방송 같은 거를 못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재료상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가격을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재료상 주도라는 게 어떤 의미시죠? 이 사실 지금 이제 헤어샵들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됐지만 기존들은 다 미용 재료상들 주도로 이루어졌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 재료상이라는 게 정말 웃긴 게 만약에 지금 대표님께서 당구장을 하시려고 합니다. 나 당구장 창업하고 싶어. 못 합니다. 왜? 당구대를 개인한테 팔지 않습니다. 무조건 재료상을 통해서만 사셔야 합니다. 개인이 살 수 없어요? 개인이 살 수 없어요. 개인한테 당구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재료상을 찾으면 되네요. 재료상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당구장은 25,000개가 있고 재료상은 1,000개가 넘습니다. 네. 하지만 당구대 만드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쓰는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그건 다 차치하고 요 브랜드가 이제 점유율이 95% LA 제 고향 이천에 있는 공장. 정확히 하시네요. 찾았다. LA에서 찾았다. 아주 나 유명한 당구장 할 수 있다. H 회사. 네, 오래된 회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점유율이 한 9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장 원가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공장에서 소비자들한테까지 가기까지가 이 펌핑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근데 방법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무조건 재료상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당구장 창업 시장이 음지였습니다. 원래 재료상들이 주도하면 음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재료상이라는 구조 자체가 싸게 갖고 와서 마진 붙여서 비싸게 파는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하다 보니 문제도 너무 많았고요. 근데 왜 그분들은 재료도 돈을 얻을 수 있고 당구장 프랜차이즈까지도 하면 또 거기서도 돈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는 거죠?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재료상분들의 이제 평균 연령은 이제 다 노쇠화됐습니다. 55세입니다. 네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세대가 이제 바뀌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툭툭 튀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이 당구장의 브랜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조사를 하면서 조사한 거는 이 당구장을 많이 하셨어요. 재료상을 통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원가에 한 5배 주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호구시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막 싸게 했다고 하겠죠. 재료상들이 워낙 잘해서 하셨어요. 뭐가 고장 나거나 뭐가 지금 AS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한테 연락을 하죠? 재료상. 재료상들이 왜 하죠? 재료상들이 물건을 만들었습니까? 유통하고 그들은 일이 끝입니다.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왜 AS를 해줘야죠? 당신이 요청해서 나는 배달만 했는데 택배 회사에 뭐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AS 받을 데가 없어요. 끝이에요. 재료상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러고 있는 행태를 제가 보고 와 이거 안 되겠다. 이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다 해결을 해주고 이런 브랜드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능을 갖춰서 탄생한 브랜드. 당구 재료상들도 다 그런 기본적인 AS나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갖고 있습니다. 실제는. 왜냐하면 그들은 AS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 시장이 정말 웃긴 게 하지만 재료상을 거쳐야지만 창업이 가능했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한 게 25,000개 정도면은 웬만한 이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엄청 큰 시장인데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안 하는 아이템도 참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헤치고 해서 이제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도달한 결론은 그랬던 이유를 이제 여기서 이제 찾은 거죠. 제가 질문한 거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 구조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수익 구조는요. 네. 일단은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본사가 아니라 그 당구장의 수익 구조. 당구장 수익 구조? 예, 그게 궁금해요. 당구장은 점주들?
점주님이 됐든 당구장 운영하시는 분의 우리 외식업이라고 하면 보통 원가 뭐 재료비 4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얼마 남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당구장은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 비용 외에는 사실상 들어가는 인건비랑 비용이 많이 입찰료 들진 외에. 않아요. 네. 많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음. 초기 근데 저희가 이제 워낙 네. 재료상 주도였던 거를 이제 이쪽을 없애고 저희가 바로 공장 다이렉트로 거의 마진 없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초기 투자 회수 비용 기간을 확 단축시켜 드렸죠. 아, 감가상각에 대한 이게 그 기간을 확실히 또 줄여놓으신 거네요. 확 부담을? 줄여놨죠. 확 줄여놨죠. 아 그럼 씨랑 또 이게 제가 생각한 그 브랜드가 맞나요? 지금 방금 내뱉은. 네네 뭐 네네. 저희 당구는 웃긴 게 각 종목별로 거의 독재입니다. 한 브랜드가 점유율이 기본 95% 이상인. 그래서 사실 당구 가격도 그 폭도 정말 이 외식업에 계시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그냥 한 브랜드에서 인건비 올라가고 20% 올릴게 하면은 올라갑니다. 제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없으니까 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지금 그런 정말 그런 시장입니다. 그 당구장 점유율 높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뭐 둘 다 당구 대도 그렇고 당구 네. 큐도 둘 다 H4입니다. 재료상으로 봤을 네네. 때 그렇군요. 뭐 말해도 되죠? 맞죠? 네, 큐는 H라는 네. 데고요. 당구대는 아시다시피 네. 거기서 마진을 재료상처럼 붙일 수 있죠. 매장이 많아지면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래서 제가 이제 또 걱정되는데 네. 저는 협박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재료상들한테 너 왜 갑자기 굴러온 돌이 우리 시장 다 죽이고 흙탕물 만드냐. 근데 물론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들도 그들의 기존 그 생태계가 생존은 있죠. 제가 네. 보장은 해줘야 제가 무슨 뭐 열사도 아니고 해줘야 하나는 싶은데 그들도 인정해준다. 그래서 고민은 정말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제가 한 하루 고민했는데 결론은 난 점주만 본다. 왜 당구장 문화가 바뀌려면 어쩔 수 없다. 네. 너네도 자신 있으면 니네 마진 줄여라. 나는 마진 안 남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별로 우리 본사는 못 벌지만 네. 이런 조금 제- 열사 같은 마음. 네네. 지금 점점 달아올랐는데요. 1부를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